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전국 최초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이 착공 1년 4개월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광주시는 직간접적으로 만여 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체 공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자동차 생산 과정을 시연하는 기계들. 전국 8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가운데 첫 사업인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입니다. 국내에 완성차 공장이 지어진 건 1998년 르노 삼성차 부산 공장 이후 23년 만입니다. 준공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들과 지자체, 노사가 사회적 대타협으로 만든 광주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합하면 해외로 향하던 기업의 발길을 되돌리고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적정 임금을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광주 글로벌모터스에는 광주시와 현대차그룹이 각각 1,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데 총 투자액은 5,700억 원입니다. 근로자들은 초봉 3,500만 원을 받고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주거 등 각종 지원도 받습니다. 현재 380여 명이 채용됐습니다. 광주시는 정규직 일자리 900여 개에 간접 일자리 11,000여 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60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차체 공장과 도장 공장, 조립 공장까지 갖춘 이곳에서 현대차가 개발하는 국내 첫 1000cc급 경영 SUV가 생산됩니다. 시험 생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출시에 들어가는데 연간 10만 대 정도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노사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을 이끌어낸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성공 모델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완성차 위탁 생산 공장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큰 기대를 받고 있죠. 이를 위해선 생산 품질을 높이는 것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느냐, 또 노사 상생형 기업 모델로 자리매김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송현 기자입니다. 완성차 위탁 생산 공장인 광주 글로벌모터스. 최신식 설비에 생산 라인 변경이 가능한 설계로 국내외 어떤 차량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첫 생산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경영 SUV, 5년 동안 35만 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생산 능력과 높은 품질을 확보하느냐가 사업 성공의 첫 단추입니다. 완성차 공장으로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 활성화와 11,000여 개 일자리 창출 기대 역시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임직원 모두의 힘을 합하고 또 우리 광주 시민의 차, 광주 시민이 만든 차 한번 대통령께 선물로 우리가 출시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 다른 과제는 노사 상생의 기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이를 위해 시 예산이 투입된 데다 주거와 복지 등 정부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 정립과 함께 지역사회와 소통이 중요합니다. 상생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이제 참여 공간 확대가 그런 점에서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최초로 지역 상생 일자리로 본격적인 발걸음을 시작한 광주 글로벌모터스. 사업 취지를 살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성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시험대에 섰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채용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노조 가입 의사 등을 물어 물의를 빚은 데 대해 민주노총이 광주시에 공식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준공식이 열린 GGM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검증 면접 사태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나도 광주시에 공식 입장 표명이 없다며 이용섭 시장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유죄 판결의 근거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판단을 기다리면서 2년 넘게 멈춰있던 김 청장의 2심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양창희 기자입니다. 취임 석 달 만인 2018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2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삼호 광산구청장. 김 청장 측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도중 지방공단 직원의 경선 참여를 막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김 청장 측의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지방공단의 상근 직원은 공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이들의 경선운동이 갖는 부작용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공단 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경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심은 가능하지만 개별 직무를 검토하지 않고 모든 상근직의 경선운동을 막는 건 지나친 제한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은 이에 동의했지만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경선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2년여 동안 멈춰있던 항소심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청장은 다른 공기업 직원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청장과 관련한 다른 범죄 사실도 있다며 이번 위헌 결정으로 구형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KBS 보도로 확인 등 광주중앙공원 1지구의 부실한 이행 보증과 관련해서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이 보증서를 보완해 광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사업법인이 제출한 보증서는 공원 조성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130억 원, 토지 매입비의 10%인 326억 원 규모로 사업이 무산될 때를 대비한 보증금 성격입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협약 보증서가 만료된 지 석 달 가까이 이를 묵인하고 사업 보증서 역시 법인과 도급 계약을 맺은 건설업체의 명의 보증서를 받는 등 부실 관리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경남 김해 확진자의 접촉자와 북구 소재 호프집 관련 확진자가 각각 1명씩 나왔으며 감염 경로 미확인 확진자와 접촉한 2명도 자가 격리 중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장성군 황룡면장과 접촉한 1명이 추가 확진됐으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여수 확진자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확진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황룡면 행정복지센터는 오늘까지 임시 폐쇄됩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맑은 하늘로 시작하겠지만 다시 저녁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밤사이에 비 소식이 잦은데요. 오늘도 저녁에 시작이 돼서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후에도 일부 지역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고요. 모레 오전에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겠습니다. 흐린 날씨와 함께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 기온이 소폭 내려가면서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입니다. 해안 지역은 오늘 낮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는데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8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잠시 약해지겠지만 내일 새벽부터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고요. 낮 기온은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나주 18도, 담양 19도가 예상됩니다. 고흥과 광양의 낮 최고 기온 2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6도, 강진 20도, 해남 19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서부 먼바다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m로 높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어린이날인 수요일에는 다시 한번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전두환 씨의 5.18 사자 명예훼손 관련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비대면 방식으로 방청권 신청을 받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전두환 씨의 5.18 사자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첫 재판과 관련해서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자 메시지로 응모를 받은 뒤 추첨을 통해서 일반 방청석 33자리를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돼 50명 이상의 집합이 금지될 경우에는 옆 법정에서 화상 방청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건수가 전달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면 광주 지역의 지난 3월 아파트 매매 건수는 2,740여 건으로 전달보다 1,00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남 지역도 2,190건이 거래돼 전달보다 530여 건이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광주의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개별 주택 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6에서 8%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발표한 평균 개별 주택 가격 공시 가격은 1년 전보다 6.35%가 상승했고 자치구 가운데 남구가 10.24%로 가장 컸습니다. 전남의 평균 개별 주택 공시 가격 역시 전년보다 6.35%가 상승했고 시군별로는 담양이 가장 높은 12.7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